한인 최대 부동산 업체인 제이미슨 서비스사가 밀린 렌트비를 안 내면 크레딧 기관에 보고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입니다. 한인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인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류 은행권으로 빠져나가면서 한인은행권의 부인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과격한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를 노숙자가 무려 6번이나 침입하는가 하면 방화하고 달아나는 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LA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케빈 데레온 LA 시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4%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치고 올랐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밀린 유틸리티 비용을 전액 탕감해줄 예정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해당되며 총 2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수도전력국이 밀린 유틸리티 비용을 자동으로 탕감해줍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로 잠도 못 자는 한인 업주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밀린 렌트비를 안 내면 크레딧 기관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은 업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이런 통보를 보낸 곳은 다름 아닌 한인 최대 부동산 업체 제이미슨 서비스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 최근 미용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관리회사에서 편지를 받고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팬데믹 기간 체납된 렌트비에 대해 크레딧 기관에 보고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크레딧 카드 한다고 그런 편지를 받게 됐는지 페이먼트를 못한 거를 한꺼번에 내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김 씨가 입주한 건물은 한인 최대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 서비스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제이미슨 측은 최근 모든 세입자에게 공문을 보내 크레딧 기관에 렌트 체납을 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저도 받았는데 주위에서도 제가 아시는 분들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이 끝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뭐 렌트비가 밀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몇 달치가 됐건 간에 그 자체를 한꺼번에 내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영업 재개 이후 꼬박꼬박 렌트비를 납부해왔던 김 씨는 분통이 터진다는 하소연입니다. 당장 밀린 렌트를 갚지 않으면 신용기관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LA 한인회에도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으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이제 장사 다 접고 나가신다 아니면 또 어디 가실 예정이다 그런 거 아니고는 랜드로드나 테넌트 간에 서로 원만하게 얘기를 하셔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타협점을 찾으라고 저희가 항상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 건물을 소유한 제이미슨사가 세입자를 좀 더 배려하며 상생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요즘 한인은행권엔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인은행원들이 주류 은행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은행에서 수년째 근무해온 40대 홍모 씨. 최근 홍 씨는 주류은행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로 주류은행들이 인력난을 겪으면서 취업 문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외국계 은행으로 가고 돈도 더 많이 받고 일은 더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더구나 주류은행은 한인은행에 비해 경쟁력 있는 연봉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은행권 인력이 주류은행권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들보다 2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샐러리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한인은행에서 주류은행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 한인은행권은 인력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한인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무경력 사원들만 고용하다 보니 업무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있고 또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코리아타운에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류은행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금방 이게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한인은행권 인력이 주류은행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한인은행들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이 노숙자가 흉기를 휘둘러 한인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숙자의 과격한 범죄는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LA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를 노숙자가 무려 6번이나 털었다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앞에 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그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갑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이틀 전까지 약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6번이나 괴한이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괴한을 목격한 아파트 매니저는 노숙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걔네들 이제 배낭미고 이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계속 그냥 CCTV 돌려보니까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벌써 한 5-6번대. 노숙자들이 혼자 혹은 여럿이서 때를 지어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차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 형식의 1층 중앙 현관도 열쇠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CCTV 화면을 프린트해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 그 포스터. 그래도 뭐 막무가내야. 엊그저께도 우리 그 입주자가 그 물건 잊어먹고 CCTV 체크하고 다 이제 촬영해가지고 경찰한테 보고하고. 노숙자와 관련된 범죄는 무단 침입과 절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한인타운 내 미용실 앞에서 노숙자가 불을 지르고 달아나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불을 그 문 앞에다가 불을 막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가 막 다 날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까맣게 탔었거든요. 노숙자 관련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지만 경찰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단 2시간 만에 7명의 아시안 여성만 공격한 남성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용의자는 이 사람입니다. 이상면 기자입니다. 아시안 여성을 타깃으로 하루에 7번이나 공격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2시간 동안 아시안 여성만 골라 무려 7번이나 공격한 남성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담한 형사는 아시안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시안 여성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팔꿈치로 내려찍었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여성들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성 피해자 4명은 20대로 대체적으로 젊은 여성을 타겟해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는 사건 당시 하늘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시에서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30분쯤 글렌데일 패션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차로 걸어가던 피해 여성을 향해 느닷없이 얼굴 부위에 폭행을 가하고 달아난 겁니다. 피해자가 아시안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대한 새로운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지난 여론조사와 달리 이번엔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케빈 델레온 LA 시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4%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시장 선거가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캐런 베스 후보와 2위인 케빈 델레온 후보의 차이는 4%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지율 16%, 케빈 델레온 LA 시의원은 12%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이 8%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은 7%의 지지율로 4위, 그리고 6% 지지율을 기록한 리카루소 부동산 개발업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32% 지지율로 압도적 1위였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케빈 델레온과 리카루소 후보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로 공동 2위였습니다.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가 근소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더구나 전체 응답자의 42%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엘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자신이 유권자라고 밝힌 LA 주민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박영선 현 부에나파크 시장이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 중앙위원회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투표를 통해 박 시장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득표율 63%를 보이며 현직인 덕 채피 슈퍼바이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박 후보가 예비선거에서 탑2에 진출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박 시장이 출마한 슈퍼바이저 4지구는 부에나파크와 플럴튼, 브레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이 밀린 유틸리티 비용을 전액 탕감해줄 예정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시민들을 위해 체납된 유틸리티 비용을 자동 탕감해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해당되며 총 2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한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이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탕감됐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특별총회에서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표결 결과가 유엔 특별총회장 화면에 뜨자 전 세계 대사들이 모두 일어나 오랫동안 손뼉을 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비롯해 우방국인 북한,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 5개국만 반대했습니다. People in Ukraine desperately need peace, and people around the world demand it. 유엔 특별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 only country that launched this crisis was Russian Federation. I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nations who have already came forward.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사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하고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전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 areas. There are over 2,000 civilian deaths. There they are. Thank you.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오판을 막고 긴장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인구 140만 명,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시청 건물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폭격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Мы все боимся. Причем мы? Мы простые обычные люди.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 시민들에게 공습을 할 수 있으니 수도를 버리고 달아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로 연결된 다리들을 폭파하며 필사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격으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100명 이상이 다쳤고 우크라이나 남부 인구 25만 명의 도시 헤르손은 러시아군에 점령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금융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은 러시아 은행 7곳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오늘 열릴 걸로 전해졌습니다.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 당일 도착할 걸로 보인다는 러시아 대표단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담은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안전한 통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달 28일 5시간 동안 1차 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휴전과 중립국화 등 각자 요구하는 내용을 다음 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러시아도 국제사회를 향해 긴장의 고삐를 더 재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이원 기자입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으로 지금까지 러시아군 498명, 우크라이나군 2,87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자국 군대 손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서방 언론과 일부 러시아 언론이 유포하는 러시아군의 엄청난 손실 정보는 의도적인 정보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도시 하르키우 등을 떠나는 민간인을 위해 러시아군이 안전 통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러시아 외부장관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차 대전은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 능력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초고강도 제재에 러시아 정부도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국 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러시아 금융당국은 사흘 연속 주식시장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10,000, 약 1,200만 원을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 자회사들은 부도 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 폭을 0.25%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6% 뛰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사실상 제로 금리 상태이며 이번에 올리게 되면 2018년 12월 이후 첫 인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이웃나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갈라놓고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려서 아이들에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나가 있는 곽상은 기자가 현지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시레트 국경 검문소 앞에 들어선 파란 텐트들. 루마니아 국경을 막 넘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잠시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는 장소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헤어진 채 피난길에 오른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У мене душа вмирає, чесно. Дитина це відчуває. Наш наш тато, наш дідусь, брати всі лишилися там. 젖먹이 딸 알렉시아를 안고 홀로 국경을 넘은 젊은 엄마 루바. 참전 중인 남편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Не переживай, все буде добре. Ми ще побачимося. 8살 아들의 손을 잡고 키이우를 떠나온 올레시아 씨도 엿새간의 고된 여정 끝에 겨우 루마니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Мій чоловік зараз в Україні, він в Києві, і там дуже страшна зараз ситуація. Але він там. Домой в Київ. Домой в Київ. А що зараз в Києві? 어린 아들도 전쟁터 한복판에 아빠 혼자 남아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Біля 12-ї, і ми з окружної звернули, і на нас танки. танки, рота танків. Це було жах. 6살 소녀 니키타는 아빠 할아버지와 헤어져 피란길에 오른 뒤부터 말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어린 소녀 셋이 국경을 넘긴 했지만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Мы настільки мирний народ. І за що? 아빠, 남편을 두고 조국을 떠나온 이들의 정처 없는 피난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을 열어줬을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최근엔 국경 지역의 병력과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임상범 특파원이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정거장 푸셰미시를 벗어나 북동쪽으로 쭉 뻗은 왕복 2차선 도로. 미군과 폴란드 군용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울창한 숲과 황량한 평원 사이를 달린 지 4시간. 마침내 국경마을 부오다바가 보입니다. 마을 어기부터 검문 검색만 3차례. My jesteśmy z Korei, prawda, no telewizja. Ruch drogowy, dzień dobry, Szanowni Wieczko. Jakieś dokumenty Państwo mają? Dokument press. 출입이 까다로운 건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의 접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 삼각점입니다. 물론 제가 서 있는 곳이 폴란드 땅이고요. 제 바로 뒤쪽이 벨라루스 영토고 제 보시기에 오른쪽 이쪽이 바로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국경이 되는 건가요? 강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강이 국경이. 강이 국경이 되는 거고. 강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벨러시아. 평화로운 부오다바에서 50년을 살아온 지비색 씨가 장작 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땔감을 채워두기 위해서입니다. W chwili obecnej mamy przygotowane dużą ilość drewna po to, żeby zabezpieczyć w energię, ogrzewanie, bo nie wiadomo ile jeszcze będzie trwała zima, a 국경 너머 벨라루스 쪽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포송 소리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I z jednej strony jest Białoruś, z drugiej strony jest Ukraina. Tutaj niedaleko 30 km jest poligon, na którym ćwiczą wojska białoruskie i wojska rosyjskie. No i sytuacja jest bardzo napięta. 지비색 씨네 집 앞입니다. 평범한 공터 같아 보이지만 이곳에 비밀 장소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m는) 좋게 됨직한 콘크리트 아래 파놓은 방공호는 웬만한 포탄에도 끄떡없어 보입니다. W środku jest taki duży krąg. Może się pomieścić wiele osób, około 15 do 20 osób. I wtedy jest poniżej powierzchni ziemi i jest bardzo bezpiecznie.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당시 소련군이 밀고 넘어온 지역이었던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전쟁의 공포는 남다릅니다. 초중고생 자녀 넷을 둔 안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 학교를 오갑니다. W zaistniałej sytuacji bardzo się obawiamy o swoje dzieci. No i jeździmy też i po nich do szkoły, bo nie wiadomo jak to może być po drodze, co może im się przydarzyć.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전선 확대로 이어질 경우 친러국과 벨라루스를 거쳐 바로 폴란드로 그 후폭풍이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 일각에선 벨라루스가 조만간 러시아 편에서 함께 싸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국경에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국 국경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LA시 소방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LA시 소방국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시위에는 만장일치로 크리스틴 크라울리 현 소방국 부국장을 소방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에릭 가세티 시장의 지명을 받은 크라울리 부국장은 오는 26일부터 소방국장으로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오늘 수만 갤런의 하수가 유출돼 롱비치 해안이 폐쇄됐습니다. 롱비치시 정부는 어제 파라마운트시에서 하수도관이 기름에 막혀 약 3만에서 4만 갤런의 오수가 LA강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롱비치 해안 수영구역은 수질 검사에서 주정부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폐쇄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주차 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못한 주민들의 운전 면허가 정지당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주 하원은 5차례 이상 주차 위반 벌금을 체납한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면허 정지를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악순환이 지속돼 벌금을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차량 등록 갱신을 정지시키는 처벌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지니아주 차량교통국이 오늘부터 대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셰퍼드 밀러 주 교통부 장관은 주내 75개 DMV 지역 사무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열고 예약과 워크인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여행객들은 오는 3월 26일부터 하와이를 방문할 경우 코로나 검사 결과나 예방접종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데이비드 이게주 지사는 국내 여행자를 위한 세이프 트래블 프로그램을 오는 25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제선으로 하와이에 도착하는 승객은 여행 전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나 예방접종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밀린 수도 전기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탕감해준다. LA시가 체납된 유틸리티 비용을 자동 탕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억 7,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우선 아닐까요? 조건도 없이 체납된 비용을 대신 내준다면 어려운 상황에도 꼬박꼬박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